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으로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17개 시도 전체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했는데요. 이번 주말이 확산 차단이냐 대유행으로 가느냐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자, 코로나19 상황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 그리고 손수 변호사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저희도 방역 강화 차원에서 스튜디오에 지금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두 분 패널 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손수 변호사님. 네.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332명이고요. 지금 이틀 연속 300명대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이게 신천지 사태 이후 처음이라면서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질병관리본부 중대본이 발표한 자료인데 네. 신규 환자가 315명 이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누적 확진자가 17,000명을 넘었거든요. 예. 네, 게다가 다행히도 그래도 조금 이 확산 추세가 조금 진정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하루에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는 그런 환자가 계속해서 300명 이상이라면 예.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고민이 더욱더 깊어질 것 같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그동안 전국 단위로 볼 때 특정 지역 위주로 이제 신규 감염이 확산되는 그랬었었죠. 경향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전국에서 다 골고루 나왔기 때문에 혹시 이게 8월 15일에 전국에서 모여든 집회 참석자들로 인한 것인지 여부도 방역 당국이 좀 신경을 써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뭐 대구, 광주 뭐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17개 전국 시도에서 다 나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지금 집회 얘기해 주셨는데 잠복기 고려하면은 광화문 집회발 그 감염이 이제 시작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교수님 이거 어느 정도 우려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예, 일단 전국적으로 발생은 하고 있는데 아직 서울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300명이 넘지만 315명이지만 과연 얼마나 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것이냐는 것이 큰 관건일 수라 할 수 있고요. 예. 지금 15일 날 광복절 집회는 몇만 명이나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 잠복기를 계산하면 지금 최대한으로 나오는 시기이긴 해요. 예. 15일 날 만약에 이 감염이 됐다고 치면은 보통 한 4일에서 7일 정도니까 지금 7일 정도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나오는 감염들은 사실은 무증상 지역사회에서의 그 감염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로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못 찾아냈으면 그 다음에는 N차 감염의 1차가 다시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돼서 지금 이 300명이라는 숫자가 계속 며칠간 유지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병상들, 의료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숫자가 될 수가 있고 그게 가장 걱정이죠, 지금. 예. 또 하나는 이 숫자가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 방역 당국에서 사실 이 환자들을 확진을 해서 동선을 찾아내고 하는 것도 한계에 도달하게 될 수밖에 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지금이 홍수를 치면 댐의 맨 마지막 부분에 찰랑찰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줄어들어야지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은 사실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아직은 완전히 대확산으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즉 지금 세 자리 숫자로 올라간 이후 예. 8월 14일 날 세 자릿수로 103명으로 올라갔는데요. 지금 300명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이렇게 두 배로 뛰다가 일단은 멈춘 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면은 이것이 넘어갈 것이고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경향이 보인다면은 어느 정도 우리 방역 당국에서 통제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국민들도 예. 굉장히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면은 통제가 될 수 있지만 이 한 주일 잘 지내지 못하면은 결국은 통제하지 못하는 즉 지난번에 대구 경북 때처럼 한 900명 정도 가게 되면은 결국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예. 그때는 봉쇄라기보다는 완화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인데 더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이 상황들은 젊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병상 부족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 걱정이 확진자 됩니다. 중에 고령자 비율이 예, 고령자 비율이 높은 이 60대 부분. 이상의 예. 비율이 뭐 30%, 40% 간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비율이기 예. 때문에 그 부분이 더 걱정이 되죠. 예. 뭐 이번 주말 휴일 동안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점인데요. 지금 광화문 집회라든가 사랑제일교회발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만은 이 밖에도 뭐 체대 입시학원이라든가 극단이라든가 뭐 법원에서도 좀 확진자가 나왔고요. 뭐 이제부터는 정은경 본부장 얘기대로 누구든지 언제라도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걸 잘 나타내는 통계 자료가 지금 무증상
이면서 지역사회에서 감염할 수 없는 깜깜이 환자의 예. 비율이 16%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16%. 예, 어느 16%. 정도 높은 수치입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보통 5% 정도였고 예. 7월 말까지만 해도 그것이 상당히 유지가 되면서 실제로 이게 높아질 때 14%까지 올라간 것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것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사실 일본의 예를 들어 보면 그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그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거의 50%를 넘고 있는데도 방역을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사실 이 숫자는 통제가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이게 사후에 예.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 역학 조사를 해봤더니 감염을 알 수 없는 환자들이 이 정도 있더라 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 산발적인 집단 발생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얼마나 이것을 소규모로 규모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지 이것을 통제할 방법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 방역 수칙 잘 지키고 거리 두기를 해야만 실제 지역사회에 있는 무증상 감염자들과의 거리가 떨어지면서 거기서 N차 감염이 멈출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의 통제라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방역 의식 또 이런 방역 수칙 준수 이것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좀 추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협조가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방역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전국적인 확산세가 이렇게 커지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결정했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발표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부는 방역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합니다. 기존의 2단계 거리 두기가 적용되던 수도권 이외의 모든 시도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 두기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현재 수도권에서 실시되고 있는 조치와 동일합니다. 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했는데요. 이제 3단계로 올리는 건 아니고 2단계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하고 어떤 점들이 좀 달라질까요? 일단 이게 3단계로 이제 격상할 경우에 예. 이제 차이점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집합 행사죠. 예.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를 좀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실내에서는 50인 그리고 또 실외에서는 100인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되고 있죠. 예. 하지만 3단계가 된다면 10명 이상 모이는 게 금지됩니다. 상당한 예.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스포츠도 지금은 이제 무관중으로 예. 프로스포츠 경기를 지금 치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3단계가 될 경우에는 아예 관중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가 중단되고요. 예. 특히 많은 학부모들이 지금 현재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호소하고 있는 교육 부분인데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적당한 비율로 이제 섞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만약 3단계가 된다면 아예 진행을 하지 않거나 온라인 수업만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예. 등교 수업 자체가 금지되고 이제 원격 수업으로만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기업체의 변화도 상당히 커 보입니다. 즉 3단계가 될 경우에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재택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물론 방역상의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고 또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두루두루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상 3단계로 올라가게 되면은 경제가 뭐 사실상 마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지만 방역적 측면에서는 또 3단계로 선제적으로 이게 효과가 발현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올리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미 서울은 뭐 집회 그 참여 인원 같은 경우는 10명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3단계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교수님, 선제적인 그 3단계 인상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2단계로 올린 게 16일이었었는데요. 예. 사실 이때 좀 아쉬웠던 것은 이때 16일 날 올린 것은 좀 완화된 상황이었어요. 권고를 하는 예. 것이었는데 이제 2단계를 제대로 하고 있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3단계에 준하는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이런 예. 상황까지 갔는데 사실 3단계라는 것을 지금 방역 면에서만 보면은 올리는 것이 맞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이상의 것이 없기 때문에 올리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3단계라는 건 또 유럽이나 미국의 봉쇄하고는 또 많이 달라요. 유럽은 뭐 유럽이나 이동 제한 거의 이동 제한하고 밖에 네. 나가지도 못하고 식료품만 살 수 있는 정도 생존만을 위한 외출을 허가한 건데 예. 우린 사실 3단계라고 해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마지막 무기가 어떻게 보면 3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300명 이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3단계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예. 감소가 된다면은 2단계에서 조금 더 강화된 2단계 준칙들 여러 가지를 만들면서 좀 버틸 때까지 버티고 만약에 이게 안 될 것 같으면은 바로 신속하게 3단계는 해야 되겠지만 사실 무기라는 것은 써버리고 나면은 우리 국민들이 경각심이 더 높아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즉 우리가 유럽하고 다른 것은 외출할 수 있고 다 국민들의 그 권고거든요. 예. 자제 좀 요청드리는 것이고 3단계일 경우에 있어서도 모임을 그냥 못하게 하는 것이면 모든 모임이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2단계이지만 모든 국민들이 좀 개인적인 모임이라든지 예. 서로 개인적인 한두 사람이라도 만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타시도로 이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 지금 자제하시면은 3단계로 안 가고 우리 경제에도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금 수준 유지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이것이 잘못되면은 진짜 3단계로 가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지금이 진짜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예.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뭐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막은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확진자가 뭐 확 줄지 않고 지금 더 오히려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도 정부에서 좀 고려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어쨌든 2단계에서 수칙을 잘 지키는 게 3단계 인상보다는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앞서 이제 깜깜이 환자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주셨는데 지금 양성률의 경우도 서울은 지금 7배가 급증했다 이런 수치가 나왔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숫자만을 보면 굉장히 공포스러운데요. 예. 0.64이 것이 지금 서울에서는 4.27%로 7배 네.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런 지금 위기 상황이 되면 진단 검사 건수가 굉장히 많이 높아집니다. 예. 또 한 가지 통계적인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 주말 우리 15, 16, 14, 15, 16, 17이 거꾸로입니다. 14, 15, 16이 연휴였습니다. 사흘 예. 연휴. 예. 이때는 진단 검수가 많이 줄어갖고서 전국적으로도 4%가 넘어간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의 이 양성률이 굉장히 높다는 의미는 서울 수도권 안에 이미 좀 만연된 상태가 있다 하는 것을 조용한 뜻하는 전파가 것이기 지금 조용한 전파에 의해서 심각하게 진행되고 실제 있다. 진단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진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접촉을 했다든가 혹은 증상이 있을 때 진단을 받기 때문에 이 안에서 예.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된다는 의미는 실제로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많이 늘어났다 하는 것을 지금 알 수 있는 수치이긴 한데 이 숫자만 갖고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이것이 진단 검사 수와 확진자의 수의 비율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뭐 2%까지는 가지 않는 상황인데 그래도 높아진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수치만 보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이런 상황인데요. 손수 변호사님, 네. 이렇게 깜깜이 환자가 많아지면 감염 경로 추적하는데 정말 어려운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이 상황에서 예. 방역당국, 보건당국이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감염되었는가 이거를 찾아서 원인을 제거하고 또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예. 여기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겨난다면 예. 또 그 비율이 커진다면 예. 상당히 좀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 걱정이 되고요. 또 예. 하나는 어디에서 감염되었는지를 알아야 또 그 이동했던 또 들렀던 곳에 대한 또 방역 작업도 할 텐데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면은 또 다른 깜깜이 감염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 또 하나 좀 가장 걱정되는 거는 예. 이제 국민들의 어떤 심리적인 공포심인데요. 경로를 보건당국도 파악하지 못한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 나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역시 알 수 없는 경로로 감염될 수 있다. 그러면 그 후에 나도 또 감염 상태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또 감염시킬 수 있다. 이런 공포심이 생기면 더더욱 국민들의 어떤 그 심리가 위축이 되고 또 자칫 자포자기 상태로 간다면 최악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걱정이 됩니다. 예. 그 경로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의 협조라도 좀 되면 굉장히 좀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어제 정오 기준으로 봤을 때요.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732명입니다. 뭐 그 이후에 집계된 상황은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만 아마 좀 더 많이 발생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에 있지만 신도들이 전국에 퍼져 있고요. 지금 뭐 학교로 학생도 있을 테고 또 요양시설로도 지금 번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계속 주시해서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이 12일 날 첫 환자가 나왔는데 지금 732명은 20%가 넘는 양성률이거든요. 네. 즉 전체가 3,400명 정도 조사를 했는데 지금 732명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지금 확진이 됐다고는 보는데 예.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즉 지역사회에서의 2차, 3차 전파를 일으켰을 것이 분명한 것이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15일 날 광복절 집회, 광화문 집회에 전부는 아니지만 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었고 이 집단이 거의 전국적으로 걸쳐 있고 또 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다 전부 진단 검사를 받지를 않고 즉 신천지나 뭐 이태원 받을 경우에는 자진해서 진단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빠른 시간 안에 통제가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진단을 받지 않고 또 검사를 받아도 그것을 부정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분들의 N차 감염이 과연 얼마나 더 진행됐느냐 그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찾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결국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지역사회에서의 깜깜이 환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추후에도 줄어들지 않는 한 이 N차 감염에 의한 전체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양성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역시 지금 이번 주가 이 양성률을 나타낼 수 있는 잠복기에 제일 많은 빈도를 나타낼 수 있는 일주일 정도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며칠 후가 되면서 과연 어떤 추이를 보일지 이것이 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으로 예. 보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이 출입 명단 확보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한 차례 실패를 했고 어제 경찰이 압수수색 끝에 확보는 했죠. 그렇습니다. 예. 이틀 전에 서울시 등이 명단 확보를 시도했죠. 예. 하지만 당시 교회 측에서는 영장을 달라.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달라라는 요구를 하면서 대치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보도에 따르면 이런 명단 등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봉인하고 그 앞을 지켰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좀 혼란이 있었고요. 결국 어제 새벽까지 이제 밤까지도 결국 그 대치하고 있다가 예. 1차 시도는 실패했죠. 그리고 그 후에 어제 영장을 발부받아서 저녁부터 집행에 돌입했습니다. 예. 결국 그때 어제 저녁 7시경이었는데 그런데도 이제 교회 측에서는 이제 변호사가 참여해야 되니까 일단 기다려달라라고 했고요. 변호사가 현장에 온 이후에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오늘 새벽에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그 분석 작업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좀 혼란들이 있었어요. 이제 교인들 또는 또 정광훈 목사 등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나와 있었고 그리고 또 인근에 거주하는 또 지역 주민들도 나왔습니다. 예. 그러자 또 그 둘 사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설전 등이 또 이뤄졌고 또 경찰이 또 중간에 또 분리 작업을 하다가 또 몸싸움에 휘말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는데 결국 일단 자료는 확보했습니다. 예. 이제 분석 작업을 진행을 해야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방향에서 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단 확보까지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확보는 했는데 뭐 이전에 교회에서 제출한 명단을 봤을 때도 교인 수에 좀 못 미친다던가 전화를 하면 다른 사람이 받는다던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 명단은 제대로 확보가 된 건지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죠. 예. 그런데 일단 최근에 이미 확보했던 명단이 있기는 해요. 예. 그게 900명 정도인데 예. 그게 정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짐작은 적어도 2~3천 명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라는 짐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또 서울시가 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인도 중요하지만 사실 외부 방문자가 더 많다. 그런데 설령 교인 명단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외부 방문자는 기록도 남아있지 않는데 이게 여기에 대한 추적이 과연 어느 정도로 효과적일지 좀 걱정이 되고요. 예. 또 지금 사랑제일교회 건물이 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도 논란의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조합에 이 교회 측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인이 4,000명이라고 했어요. 예. 물론 이게 좀 교세를 좀 과장하기 위한 또는 뭐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은 좀 부풀려져 있을 그래도 가능성도 900명과 있습니다. 4,000명은 차이가 너무 그렇습니다. 많이 커서요. 그런데 일단 교회 측에서 자발적으로 보낸 문자에 4,000명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900명이 아닌 굉장히 많은 교인이 이 교회에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이번에 입수한 그런 명단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누락되는 그런 교인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사랑제일교회발 관련 확진자 수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 전광훈 목사 어제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8.15 집회를 저와 우리 성도들이 개최한 단순 집회로 축소 왜곡하면서 동시에 저와 우리 성도들이 우한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며 흑색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와 격리, 수용 등을 핑계로 내세워 대대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검거, 체포, 연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자들은 지금 계엄령보다 더 무서운 방역 공안 통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역 공안 통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자, 사랑제일교회의 변호사 얘기를 지금 듣고 오셨는데 이거 외에도 전광훈 목사 측은 좀 확진자 수를 일부러 늘리고 있다라든가 바이러스 테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왜 이런 말을 할까 좀 짐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니까. 우선 첫 번째는 실제로 이렇게 믿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아, 실제로 정말 네.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뭐 그 이유와 배경과 경위와 사고의 경로는 별개로 하고 그런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고 다른 필요성에 의해서 저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아닌가. 예, 어떻게 짐작하십니까? 이런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그 외부적인 필요성이 무엇인가도 짐작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본인의 영향력 유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광훈 목사 개인의 네, 영향력이죠.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또 현 정부의 방침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이 전광훈 목사를 또 따르면서 예. 또 굉장히 좀 그 중에 좀 중요한 인물로 지금 이제 대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방역 조치에 따르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정치적인 또 이유입니다. 그동안 뭐 이번 기자회견 말고도 입장 발표 말고도 그동안 이제 보수 야당과 함께 보수 야당의 전직 대표와 함께 집회에 나서고 손을 맞잡고 또 여러 가지 공동 행보를 취한 적이 있거든요. 또 그로 인해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기도 했고 예. 이러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또 금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건물 예.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개발 관련된 이슈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세를 과시하고 예. 쉽게 처리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좀 더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고 예. 또한 마지막으로는 본인에 대한 어떤 재판 또는 수사 관련돼서도 이런 행보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보석된 상태고 계속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한 행위들도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있어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서 수긍을 한다면 굴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하게 반박을 하고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바이러스 테러라든가 확진자 수를 일부러 늘린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좀 상식선상에 좀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원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손수호 변호사께서 개인적으로 이제 추론하는 얘기까지 듣고 왔는데 교수님, 교회 측은 지금 사랑제일교회만 전수검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보건소가 진단검사 결과를 조작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예, 올 때 두 가지 말씀인데 예. 이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디선가 감염원이 하나 새로 나와서 집단 발생이 되면은 접촉자를 전수조사하는 게 우리 지금 방역의 기본이고 예, 지금 사랑제일교회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사랑제일교회만 한 것이 아니죠. 뭐 예.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반석교회라든지 우리제일교회라든지 기쁨 153 교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전수조사를 했는데 좀 대비되는 교회가 있는 것이 우리 개신교 교회들이 굉장히 잘했어요. 그렇죠. 우리 예. 제일교회 같은 경우도 집단으로 물론 식사를 하고 뭐 성가대 연습하는 동안에 감염이 돼서 많은 사람이 일단 발생은 했지만 160명이라는 사람들을 다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에서 아주 대응을 잘해서 그 다음에 2차 감염은 많이 막아서 통제가 됐거든요. 0명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방문했을 때 0명인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대예배 중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예. 지금 이 상황은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데서도 다 했었고요. 또 무슨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면 틀리고 또 병원에 가서 하면은 또 이거 음성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절대로 맞지가 않는 얘기인 것이
보건소에서는 대부분 검체 채취만 하고 그것을 멸균 상태로 밀봉해 갖고 사실은 검사 센터로 다 보내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수탁 기관들도 있고 대학 병원들에도 다 여러 기관들이 인증을 받아서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검체를 채취한 이후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혹시라도 감염이 위험하기 때문에 완전히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바코드를 가지고서 그게 누군다 하는 것을 예. 확정하는 것이지 그 안에 어떤 조작도 일어날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진단 시스템이고 불가능하다. 인증되지 않은 기관에서는 이것을 진단하지 않게 되어 있기 예. 때문에 이런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방역 당국이 협조를 안 하거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면 이게 나와 가까운 가족들 또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에 대해서 단호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습니다.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감염병 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다른 형사범죄도 적용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법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19가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다 이렇게 보면서 지금 역학조사 방역 조치 방해하는 일에는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정도로 단호하게 대응해라 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네.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우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예. 명확하게 이제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이 역학조사를 방해하면 안 돼요. 정당한 이유 없이 역학조사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회피하면 범죄입니다. 처벌 대상입니다. 또 역학조사 관련해서 거짓으로 진술하면 이것도 역시 범죄고 또 거짓 자료를 제출해도 범죄입니다. 뭐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죠. 예.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특정 단체 또는 특정 단체에 소속 또는 소속된 사람 또는 특정 단체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대담하게도 이런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도 예. 당연히 공권력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또 지금 상황이 그만큼 중요하다. 또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정말 엄청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네.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리고 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뭐 재산적인 여러 가지 그 피해를 감수하고 정부 지책에 따르고 있는데 특정한 단체와 특정한 인물들이 주도한 그런 행위로 인해서 이 경제적인 고통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더 깊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허탈감을 느끼고 예. 화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 특히 대통령도 상황 인식을 엄중히 하면서 예.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감염병 관리법뿐만이 아니라 형사 범죄로도 처벌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살펴보라 이런 메시지가 나왔고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하는 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어제 행안부 장관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합동 담화문을 이제 냈는데 특히 한상혁 방통위원장 가짜뉴스 유통 확산에 책임을 묻겠다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 정부 부처의 주요한 예. 그런 인물들이 여러 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가짜뉴스 관련해서는 예.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가짜뉴스 관련해서 엄격한 처벌 가능하고 예. 또한 정부가 관용을 베푸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에는 저도 이제 당연히 공감을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거든요. 법적으로 네. 예,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요. 네. 예. 어떤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서 그로 인해서 이 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단순히 그걸 가지고 처벌하기는 힘들어요. 적용할 수 있는 현행 예. 법이 좀 마땅치 않나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만 하거든요. 예. 행위 당시에. 그런데 과연 엄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느냐라고 한다면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합니다. 즉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유포를 하게 돼도 네. 마땅히 딱 적용할 법이 이게 마땅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뭐 특별한 법령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예. 않은 것 같거든요. 예. 따라서 뭐 단순한 그런 거짓말, 가짜뉴스의 경우에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거는 예. 적용되지 않을 것 같고 또 명예훼손이나 모욕 또 정보통신망법 등 이게 적용된다면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예. 이거는 뭐 코로나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따라서 유언비어로 뭐 진단 검사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뭐 진단 검사를 뭐 방해하라고 이제 선동하거나 이런 경우에 네. 과연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느냐. 예. 그게 바로 감염법 예방법에 해당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장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과연 법적으로 그게 딱 떨어지게 적용 가능한지 그렇군요. 여부는 또 다른 차원의 그럼 논란이 될 수 앞으로 있습니다. 뭔가 입법 과정에서 조금 더 논의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선을 거짓 진술하는 경우 광주 252번 환자는 중흥 골드스파를 방문했다가 감염됐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나중에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는 혼선을 분명히 주는 경우잖아요. 처벌이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고의적으로 예. 이제 사실이 아닌 이야기, 거짓 진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그런 감염병 예방법에 위반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와 함께, 그와 동시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예. 있는 것이고 정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 거짓 진술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방역 당국 또 수사 당국도 이런 거짓 진술이 하나 나오면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시간이 또 네.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인력도 이렇게 또 투입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누적되면 예. 반복되고 누적되면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도 손실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있겠는데 과연 어느 정도로 처벌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답답하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아까 백순영 교수님께서 병상 확보 문제를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지금 상황은 고령 확진자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병상 가동률이 이미 한 80%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300명 수준으로 계속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고령층이라고 그러면은 한 일주일 지나가면서 병상이 굉장히 포화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일반 병상이라든지 특히 중증 환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중증 환자 벌써 7명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이 중증 환자들의 시설은 사실은 민간 예. 병원들의 중증 환자를 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이 마련을 잘해서 즉 병원장님들께서 좀 이 병상을 줄일 중증 환자 지금 중환자실은 완전히 포화된 상태로 항상 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워놓으면서 준비를 해야 될 시기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이게 초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보다 국민들의 어떤 뭐랄까요, 긴장감이랄까요, 공포감은 조금 경계감이 조금 느슨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보통 마스크 잘 밖에선 쓰고 다니는데 실내 들어가서 카페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하거나 이럴 때 마스크 좀 벗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예, 이번 주말 우리 진짜 최대 위기고 지금 갈림길입니다. 가능한 한 주말에 외출하지 마시고 집에 계시고 또 외출을 할 때에도 꼭 마스크 쓰시고 거리 두기 예. 잘 하시면 좋겠는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이 예배를 하겠다는 데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처벌을 해서라도 예. 지금 대면 예배를 할 시기가 절대로 아니고 이것은 종교의 탄압이 아니니까 가능한 온라인 예배로 하시고 이번 주일만 잘 지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단계로 가지 않도록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금 합심해야 되고 방역 당국 최대한 하고 특히 지금 의료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이 파업하는 거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예. 정책 당국에서 일단 그 철회만 하면 되거든요. 예. 이거 지금 나중에 생각하면 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의논하면 될 일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시기에 의료진들의 사기를 꺾을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예, 예. 국민
의료진, 방역당국 전부가 지금 합심을 해야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는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의료계와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한 발 좀 물러선 상황이라 지금 의료계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번 주말 휴일 동안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최고의 방역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 손수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